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06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김상진 유튜버 하시는 김상진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협박이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가혹한 구속이냐 말들이 많습니다. 유튜브가 가장 미디어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요. 여러가지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유튜브를 지목하고 있고 보수적인 그 유튜버들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김갑수, 이봉규 선생님 모시고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손님이 오셨네요. 자유와 법칙을 위한 변호사연합의 장재원 변호사. 네, 국회의원 장재원이 아니고 장재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뭐 이렇게 맥주가 있고 그러네요. 드디어 무슨 PPL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예. 네, 그래도 한 잔 좀 한잔 마시면서 할까요? 네, 조금 네. 그래도 뭐 그건 한라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라산? 네, 너무 많이 따르는데 네, 조금만 따라서 맛만 한라산 맛 좀 보겠습니다. 네. 한 잔 받으시죠. 이거 원래 이거 미리 따라놓고 해야 나는 저 소주 아닌 막걸리야. 아 왜 그러세요? 그래도 맛만 보세요. PPL. 아니 근데 이게 나는 속도 이름이 지금 문베어거든. 네. 요새 문자 붙으면 다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어갖고. 아 그래요? 뭐 문자가 붙었어? 문베어. 야 이거 쳐라 이거. 야야 쳐. 청와대 하사품인 모양인데. 네. 프리미엄 수제 맥주라고 합니다. 한라산 위트 그리고 뭐 백두산 IPA 이게 백두산. 이게 이제 반달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달 그거를 이제 반달 네. 하품은. 네. 아 그럼 맞네. 네. 하품은 그런 뜻이에요. 여기 써져 그러니까 있어요. 저- 반달 가슴곰. 저기 정치하고 관계 없습니다. 자꾸 연관시키지 마시고 자 맛만 보시고 그냥 맛으로만 승부해 주세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대통령 연설조차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정치인 것 같아. 그게 참 고통스럽죠. 자 이제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어우, 그 쌉싸름하네. 유튜버 김상진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봉규 형부터 먼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계란 2개 들고 있으면 공포감을 느껴 박종진 앵커는? 계란 2개요? 계란 2개. 찐계란이면 조금 공포감 느낄 것 같은데. 찐계란이면. 찐계란도 좀 아파요. 찐계란은 그거 진짜 아니 무기야. 날계란이야. 날계란은 좀 낫지. 날계란 그거는 두 개. 그냥 빵 맞고 그거를 되니까. 맞은 것도 아니고 그걸로 어떻게 던지겠다 그런데 위협심을 느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살해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그 아플 아니, 것 같은 위협심은 느끼죠. 뭐 개나 소나 이제 막 구속시켜. 기분 나쁘면 구속이야. 아니 계란 2개 들고선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거를 구속시키면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절반은 지금 유치장에 다 가 있어야지. 지금의 이제 사법 체제는 뭐냐면 내 편이냐 아니냐고 내가 기분 나쁘냐 기분 좋냐야. 이 성희롱하고 똑같아요. 성희롱이 그거라는 거 아니야. 뭐 한마디 했는데 여성이 기분 나쁘게 들었다 하면 성희롱이고 기분이 안 나쁘다 하면 성희롱이 아니야. 그냥 계란 2개 들어도 이 기분 나쁘다 하면 구속이고 야 너 구속. 계란 2개 들었는데 기분 좋아. 아니 이게 별 계란이 뭐가. 그러니까 달걀 2개 때문에 그렇지. 지금 구속됐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거예요? 핵폭탄을 가지고 네. 핵폭탄을 가지고 연일 쏴대면서 우리를 갖다가 오늘 뭐라고 나왔냐면요. 삽살개 청와대 삽살배 불고기로 구워 먹는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아, 진짜로? 김정은 저쪽 집단이 그렇게 하고 우스운 소리를 듣고 삽살개를 불고기 구워 먹고 우리를 삽살개라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청와대 불고기 구워 먹는다고 그러고 그런 데다가 핵폭탄 가지고 장난치고 훈련하는 데서는 짹짹 소리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계란 2개 가지고 하면 야 구속.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디 계란 들고 다니겠어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봉규 씨랑 약간 장난을 한다 하는 기분으로 올 때가 많은데 가끔 저러면 내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로 와야 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김상진 씨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계란 2개로 장난쳤는데 구속했다 그러면 이 장난은 아니지. 일반 국민을 표현을 한 거지. 일반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거죠. 내가 언제 장난이라고 그랬어? 일단 김정은이가 장난친다고 그랬지. 그 마이크를 대고 많은 사람이 보는 매체에서 이래요. 네 차 번호 땄다.
그러면서 이제 자살 협박, 자살 뭐지? 특공대로 찾아왔다. 뭐 이제 죽음을 압박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지. 한두 번이 아니고 상습적이에요. 우원식 의원한테 집 앞에 가서 그 난리를 치고 박원순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도 수없이 난리를 치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개개인을 알지는 못해요. 내가 인생에서 만나볼 수도 없고 혹시라도 보이면 내가 절대로 피하고 싶은 상대들이겠지. 근데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대하겠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우범 지역에 그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막 10칼, 42칼 이런 거 흔들고 보인 대로 주먹 흔들고 몸에 막 이렇게 자해하고 뭐 하여튼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세상에 존재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이크 차고 무슨 중앙지검장이나 서울시장 집 앞에 가서 집을 찾아가서 저렇게 살해 협박을 할 때 저 정도로 처벌을 한다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한 것도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여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치안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좀 알아주는 데 아니에요? 세계 1위죠. 예, 그러니까 뭐 김상진 이름 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저렇게 인생을 막장으로 가면서 막 뒹굴고 뭐 그런 워딩들을 다 유튜브에서 한 거겠죠? 아니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 클립은 없던데 그걸 딴 사람이 이제 캡처해서 올려놨더라고. 그거 보면 섬찟해.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좀 그러니까 구속이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과연 이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특히 실시간 방송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지검장한테는 어떤 식이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보고서 안 써주면은 큰일 날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건데. 자살 특공대로 왔다 그랬죠. 네, 자살 특공대 여기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요. 윤석열이 보고서를 제대로 안 쓰면 윤석열이 너는 뒤진다. 보고서 똑바로 잘 써라. 요 정도 말인데 이게 살해 협박으로 봐야 되냐라는 좀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본인이 판사면 어떻게 했어요? 협박을 하려면 모르게 하겠죠. 제대로 협박을 하려면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사람만 알도록 뭐 어떻게 뭐 편지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어떤 뭐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 너 저 사람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그 말 자체는 여론이 이러니까 공인에 대해서 여론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봐야 되지 실제로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좀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변호사님, 네네. 협박을 은밀하게 개인적인 통로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네. 다중에게 살해 위협을 선동하는 것도 협박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집단으로 가서 너 네네. 그냥 린치하겠다. 자살 특공대로 특공대라는 건 1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분명히 나옵니다. 검사가 네네. 그죠?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없다, 뒤진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형집행정지 안 하면 뒤진다. 그러니까 보고서 제대로 안 써주면은 그 워딩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뭐 보고서를 잘 써라. 그러면은 요 내용을 봤을 때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 공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다 겸허히 수용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든지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자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 형사 고소를 한다. 나한테는 그런 비판이라든가 요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막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공세를 하는 거거든요. 공인에 대한 비판 자체를. 지금 그것을 공인에 대한 일반론으로 확장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네 일진들의 패싸움도 있고, 시장 상인들 간에 뭐 조폭을 고용한 알력도 있고, 이 한국 사회는 여러 폭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폭력이 들어오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영역이 정치와 국가 공권력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치 토론에도 옛날 30년 전처럼 용팔이 같은 깡패가 등장해서 이게 후진국 성향, 이건 정말 안 되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제 김상모라는 저런 사람들이 이제 개인 유튜브 공간이 열렸다고 해서 뭐 죽이네 살리네서부터 그 험한 말들이 있습니다. 아주 심한 말들. 그것도 서울시장을 찾아가고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검찰 고위직을 찾아가서 저렇게 협박을 하는 게 방치되면요. 세상에 불만을 품은 너도 나도 그 짓 하죠. 서울시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아마 수십만 원 될걸요. 그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서울시장 공간 앞에 찾아가서 죽이네 살리네 뭐 협박을 하네 뭐 차 번호를 알아서 언제든 무슨 짓 할 수 있다는 소리 하는 걸로 가면 국가는 그냥 기관이 다 붕괴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엄단을 해야만. 장 변호사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 아이 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내가 계란 두 개 들고서 이 새끼 너 집도 알고 너 이 새끼야 고등학교 동창한테 너 이 새끼 차 번호도 알고 네 와이프 누군지 너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계란 협박이죠, 연건. 협박인데 그건 협박이야. 그건 협박인데 공인이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지 윤석열 지검장이라든지 이런 공인들은 이런 비판 그냥 죽여버린다가 아니라 뭐를 수사를 똑바로 해라 뭐를 똑바로 해라 대통령한테 뭐 정치를 똑바로 해라 공인한테 요구를 하면서 죽여버린다 뒤진다 이런 거는 어떤 항의의 저항의 표현일 수 있어요. 이봉규 씨 집 앞에 누가 찾아와서 너 죽여버린다, 너 뒤진다. 얘기 끝나. 기분 좋겠네. 공인이니까. 얘기 끝나고. 그러면은 그 벌금 정도로 하는 거 이걸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너무한데. 그러면 자 그런 말해. 태영호 체포조가 있어요. 태영호는 누군지 알지? 태영호 공사. 알죠. 체포조가 결성됐어. 예? 체포조. 그 다음에 그 체포조가 황교안 5.18에 나타나면 잡자 하는 그 공문을 냈어요. 광고를 냈어. 그거는 협박이죠. 그 체포조가 이 사람들 그러면 싸그리 다 구속영장 청구해야 돼. 그거는 진짜 그건 협박이죠. 그건 계란 두 개가 더 협박이야. 체포를 해서 잡으러 가자. 그럼 이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내비두고 아니 저 김상진이는 구속영장 청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형 근데 그럼 싸그리 다 잡아놓아야지. 계란 두 개를 가지고 집 앞까지는 갔습니까? 그 앞에서 촬영을 했어.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해.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파 뒤지겠다 하면 내가 진짜 배고파서 죽는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표현을 세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그거 아니야. 야 박종진이 너 까불면 죽여. 이거를 내가 진짜 죽이겠다는 거야. 까불지 말아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법을. 방송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지. 표현의 자유. 아니 계란 두 개 가지고 아니 내가 뒤진다 이거는 표현을 과하게 하면서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갖다 계란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여? 아니 그러니까 집 앞까지 가서 서 있으면 조금 그 본인 입장에서는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죠. 벌금 정도 때리면 되잖아. 자, 그러니까 벌금을 때릴지 실형을 매길지 이건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고. 구속영장을 조폭이 문신하고 찾아와서 누구 집 앞에 아예 유치원 가는데 야 니네 이쁘더라. 니네 천사 유치원 다니는데. 중요한 게 전제 조건이 잘못된 게 이분은 유치원... 조폭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 이분이 조폭이 아니에요? 조폭 아니죠.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난 이름은 모르고. 민간인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협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인지 모르지. 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총장이나 서울지검장쯤 되는 국가 공권력의 수장 집 앞에 갖고 살해 협박을 하는데도 법적 처벌이 없는 나라라면 그 나라의 공적 법적 체제는 붕괴됩니다. 협박 많이 받아봤죠, 형도. 뭐 댓글이나 이메일로는 골목에 숨었다가 뭐 칼로 뭐 찌른다 뭐 이런 것들은 흔히 있죠. 아니 형이 받아봤냐고 형이. 받아봤죠. 받아봤지 다. 네. 좀 무서웠어요? 아니면 그런 얘기 들으면? 일단 매우 이제 불쾌하죠. 내가 불쾌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있구나 싶은데. 근데 또 이런 거 있죠. 설마 그러랴. 설마 그러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전화로 그런 협박을 계란 두 개가 받았습니다만. 살해 협박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마음이 약해서 이 사람이 잠을 못 잤습니다. 살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예, 개인적으로 약간은 아는 분인데. 아는 분이에요? 예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 우파 활동을 오래전부터 하셨던, 고향은 아마 전라도 쪽이신데 우파 시민 활동을 오래전부터 하셨고 뭐 사이버 감시단장 뉴스에 나오길 네이버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네이버 편집위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까지 잘 공적인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활동을 많이 하셨네. 사이버 감시단장으로 해가지고 그런 활동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재명 그 지금 성남시장 하실 때 여러 가지 민원사 소송 많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하고도 민원사 소송이 좀 많이 걸려 있는 이런. 하여튼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구속영장까지는 그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까지는 좀 아니다. 구속까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그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됩니다. 어떤 해악의 고지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껴야지 성립하는 거고요. 그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지검장이 네. 협박의 공포를 느꼈다면은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죄가 되는 그리고 거죠. 이제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죄는 단순 협박죄가 아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되어 있어요. 협박을 해서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협박을 해서 그 직무상 행위, 그러니까 이 형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강요했다. 이렇게 하라. 형집행 정지를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강요했다. 예, 직무상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했다 해서 그 형량이 더 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지금 범죄 사실을 잡혔거든요. 변호사님 말씀 중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 진주에서 이걸 공무집행 방해죄로 해서 진주에서 조울증 환자가 불 지른 다음에 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5명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잖아요. 아니 그때 걸 들어보세요. 비교를 해. 그때 경찰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게 왜 이런 위험성 있는 사람을 그냥 방치했냐 이거예요. 그 이전에도 많이 신고를 그 이전에도 신고를 5번이나 했는데 이런 사람은 어디 강제 입원을 시키든가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막 비판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고가 나지 않나 이 사람을 강제 조치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또 인신구속을 하고 인권을 탄압한다고. 나는 법리적인 걸 떠나서 내가 윤석열 씨의 가족이었다면 그 집의 부인이거나 그 집의 자식이었다 그러면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또 경찰이 24시간 무슨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세상에는 옹호해줄 일이 있는데 인권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정말 국가 공권력의 수장을 와서 내가 기분 나쁘면 때려 죽인다, 자살 협박한다 하는 거를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이분이 내가 볼 때 이 협박의 대상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야. 이분이 굉장히 어떻게 거꾸로 보면 용기가 엄청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중앙지검장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속까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구속은요 집권 세력에서 보면은 지금이 총선이 다가오는데 위협 세력이 뭐냐면 유튜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 대선 때 그 분석이 나왔어. 민주당에서 패인 요인이 종편이라고 나왔어요. 종편. 앞으로 총선 대선에 가는데 자기들이 불리한 장애물이 유튜버가 강력한 장애물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뭔가 유튜버 입을 막아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본보기가 하나 걸리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 유치원들 때려잡는 거 봤죠. 유치원의 비리 그 수천 개 유치원 중에서 뭐 하나 명품백 샀다 그거 맨 놈 잡아서 그냥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고 가듯이 유튜버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요런 게 마침 나왔네. 야 요거 협박 요거 걸어. 그러면 뭐냐면 나 같은 다른 유튜버들이 쫄아요. 이거 가만히 있어봐. 나도 이거 좀 세게 하면 이거 구속영장 칠래나? 그럼 발언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돼요 사람이. 쫄게 돼요 사람이. 나도. 그런데 요것도 유튜브를 이렇게 하나 건드려서 전체 유튜버를 향해서 니네 앞으로 집권 세력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아라는 무언의 압박을 통 유튜버들한테 하는 거야. 우파 유튜버들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귀찮게 할 테다. 왜냐면 자꾸 걸어 구속영장 친다 고발한다 이러면 불려가고 이러면 얼마나 귀찮아. 귀찮게 함으로써 입을 막으려는 고도의 전술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나한테도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집권 세력이. 이봉규 너 똑바로 두고 봐. 너도 자식아 구속영장 칠 수 있어. 이걸 나한테도 얘기하고 정규재 씨한테도 얘기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협박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안 하지. 근데 말을 표현하다 보면 이봉규 씨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봉규 근데 씨는 뒤진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뒤진다는 안 돼. 이봉규 씨는 술 먹으러 다니니까 뭐 때려 죽이고 사람을 칼로 협박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럴지도 모르지만 착한 분이에요. 비교적 폭력적인 거를 갖기엔 너무 소심한 사람이니까. 근데 만약에 봉규 형이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되면 형 편 들어줄 거지? 하는 행위에 따라 다른 거지. 평소 하던 대로 하면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내가 편 들어주기가 힘들지. 형 착한 사람인 건 알잖아 형이. 아니 근데 보세요. 왜 말을 피해? 생각을 박수 친다 저기 나 구속영장. 생각을 올바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내 얘기 속에서도 계속 저렇게 생각하면 한번 구속되겠구나 싶은 거야. 나 구속되길 바라지. 봐라 이번에 유치원 때려잡는 거 봤지? 뭐 명품백 좀 샀다고 때려잡아 이렇게 생각을 해. 얘기지. 그 사고 방식. 그러니까 기본 생각의 틀거리가 참 범법적이야. 뭐가 범법적이야? 이봉규 씨가 입만 열면 하는 게 유치원 때려잡는 거 봤지?
대기업 때려잡는 거 봤지. 뭐 계속 때려잡는다고 그래. 근데 그 때려잡는 게 뭐냐면 범법적 사실이 드러나서 검찰이나 경찰이 공무 집행을 한 행위야. 이걸 지금 때려잡는다고 그러고 비난을 해.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야지. 너무나 형평이 지나쳐서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도 법정 구속을 해. 누구는 놔주고 그러냐고. 누구는 표현의 자유고 누구는 저 협박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냐 이거지. 누구는 때려잡고 누구는 안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범법적 행위를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봉규 씨는 아직 국민들이 다 검찰에 불려가지 않았잖아. 아니요, 검찰에 여기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법 전문가 법조인이 왔잖아. 똥차 앞에서 방구 끼지 마. 잠깐 변호사 입장에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이거 아니야? 그죠? 구속 요건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들이 방송한 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제 만약에 형사 고소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보통은 명예훼손 아니면 모욕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예, 막말한 거에 대해 가지고 뭐 허위 사실 유포니 그렇죠. 아니면 욕설을 했으면 명예훼손. 모욕이다. 유튜브 방송어들이 막말을 한 걸 가지고 협박으로 폭처법상 공동협박으로 돼 있어요. 방송을 몇 명이 같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형량이 더 커집니다.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어떤 걸 하다 보니까 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어떻게든 좀 구속을 시켜야겠다라는 좀 입장이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에 관한 것만 올려가지고는 이게 영장이 청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앞에 이제 박원순 시장 등 해가지고 정치인하고 손석희 시장 해서 4명의 협박 부분도 같이 손석희 앵커, 우원식 의원, 뭐 많이 서영교 의원 다 묶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이 좀 더 법원에서 좀 중하게 보고 도매권 꼭 올바른 사람만 찾아다니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 검사들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사람을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켜야겠다. 라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영장실질 심사는 다 끝난 거고요. 네. 이제 보석이 좀 남아 있을 수 아니요, 있고 일단은 이제 구속 적부심이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행유예 여부도 또 이제 1심에서 가려줄 수 있고 좀 지켜보면서 그래도 형 사법부의 입장은 존중해 주는 게 존중해야지.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어떤 국민으로서 해야 되고 여기 가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 그러다 이걸 판단하는 거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는 걸 기본으로 해서 가자고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겁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 나처럼 살해 협박 뭐 이상한 댓글 올라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내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한 말을 식당에서 싸움이 났는데 옆에 자리였었어요. 보다 못해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3분 내오더만. 그 정도로 행정력이 동원이 되긴 돼. 우리나라 치안 최고입니다. 전화하면 3분 내에 달려오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그 주간 박종진 TV에서 말씀을 드리면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런 거는 아무리 이게 뭐 공인에 대한 거든 어떤 형태가 되든 거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맞죠, 변호사님? 네. 그건 해서는 안 되고 그 결과가 구속이든 어떤 형태든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수용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떤 방송이나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방송에서도 협박이나 공갈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광장에서 다중과 함께 외칠 수는 있으나 아니 그 시장이나 그 지검장의 집 앞을 찾아가서 협박을 하면 그 가족과 계란 들고 그다음에 말로도 뭐 뒤진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형 그런 말 안 하잖아. 법이 잘못된 거야. 근데 내 얘기는 법이 공정해야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누가 그랬는데? 아이고 얼마나 많은 저 심한 지금 형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통념 얘기라고 있어. 법이 공정해야지. 왜 기분 나쁜 사람 불편부당하다 이런 거지. 기분 이쪽은 구속인데 왜 또 이쪽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계란 2개 가지고 구속영장 칠 거냐 이거지. 형평성에 맞게 법을 집행하는 게 이 미디어의 비판일 수 있는 거야. 앞으로 미디어의 비판이 그런 알겠습니다. 비판도 못하면 미디어가 아니지. 자 검찰과 법원은 공산국가가 재판을 공산국가라며. 네. 아니 형. 공산국가라며. 독재국가고. 공산국가 맞아. 그러면 공산국가야. 공정한 심판 그리고 특이한 용어를 써서 그렇지. 김상진 씨 구속뿐만 아니라 이런 협박범은 좌우를 가리지 말고요. 똑같이 이렇게 영장 청구도 하시고 재판도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봉규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만 정치하는 거 아니고 네, 네. 사실 거칠고 인생 막장인 사람들도 정치 의견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그게 폭력행위에 준하는 모습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딱 네. 잠깐만. 아니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명패 그거 무지하게 딱딱해요. 진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죽어요, 죽어. 명패 던지는 거하고 계란 2개 던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무시무시한 거야? 지금 어느 게 더 무시무시한 노 거야? 대통령하고 노 대통령 입도 꺼내지도 말고 이 김상진이 김모래는 같은 사람은 막 사람하고를 동일한 반열에 놓고 아니 반열이 아니라 지금 비교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아니 저쪽은 왜 노무현 자 대통령 다음 얘기만 주면 나오면 기일이에요. 하지 맙시다. 아니 얘기 하지 말자고. 쳐봐.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 말자고. 저 왜 저래? 아니 그 하시고요. 하지 말자고. 잠깐 말씀 예, 그만. 아니 계란 두 아니 하지 말자고. 예. 왜 하지 말자는 거야? 다음 얘기로 아니 넘어가자고. 왜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씹으면서 다음 왜- 얘기로 왜 하지 넘어가자고. 말자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고.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다음 씹으면서 네, 얘기로 알겠습니다. 넘어가자고. 예, 저, 이렇게 자, 형평성이 안 아니, 그러니까 맞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긴 왜 얘기를 예. 못 하겠냐고. 자, 네, 우리 검찰 앞으로 네, 형평성 잘 좀 맞춰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